안자식과 최태일의 책 소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최태일이 이념 강좌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 세 번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이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이념 전쟁에서 우리 우파 진영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두 세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학습의 단계다. 그리고 거기 학습에 쏟아야 될 우파 진영의 노력이 최초 50% 이상을 쏟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본 전략이 저는 손자가 얘기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고 하는 그 전략을 가장 기본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 즉 적을 알고 나를 안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말하는 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학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념 전쟁도 전쟁이기 때문에 적과 아군의 구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선행 과제인 것이죠. 적은 좌파, 아군은 우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적에 대한민국 내에서의 좌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위에 북한이라는 또 다른 적이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좌파 뒤에 북한이 있어 왔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은 소위 좌파와 우파의 치열한 이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정 3년기부터 6.25 때까지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목숨 걸고 좌파와 우파가 싸웠던 것입니다. 그 시기를 저는 제1의 이념 전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이념 전쟁이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제2의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저는 그런 역사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념 전쟁에서 적과 아군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적과 아군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적이 누구냐? 좌파가 적이고 아군이 누구냐? 우파가 아군이다. 일단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적이라고 하는 좌파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적만 적이냐?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 좌파 뒤에 북한이라는 원래의 적이 있습니다. 그 북한이라는 원래의 적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이 전쟁의 전모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좌파와 우파 간의 치열한 이념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 전쟁은 총칼로 하는 기동전의 형태로 나타난 적도 있었고 사상으로 하는 진치전의 형태로 나타난 적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념 전쟁은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체제 전복 세력과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체제 수호 세력과의 치열한 싸움이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일제부터 해방돼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공산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로 갈라져서 남북으로 갈라진 지가 은 70년이 되었습니다. 좌파는 북한을 소위 민주기지로 삼으면서 남한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남한만의 여당 야당의 싸움으로 보아서는 그 전모를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대한민국 야당 뒤에는 항상 북한이 존재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고 나서 이 정권은 북한과 사실상 손을 잡고 공산화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념 전쟁에서 적군은 대한민국 내의 좌파만이 아닙니다. 북한도 함께 고려하여야 그 전체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은 북한을 알기 위한 책이다. 북한을 알기 위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북한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와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이 고향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북한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북한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지옥 같은 사회인지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입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을 고향으로 두고 있으면서 거기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옥 같은 땅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북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 민족 통일의 길에 있어서 가장 앞에 서 있어서 북한을 자유해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자유의 천병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남한에서 태어나고 살아왔기 때문에 북한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탈북자들의 처절한 탈북기와 이산가족이 된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더 이상 남이 아니구나. 우리 민족은 정말로 남북이 통일되어야 되는, 자유 통일되어야 되는 그런 역사적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은 탈북자의 수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책은 두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수용소의 노래라는 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책은 나의 목발이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이 수용소의 노래는 강철환이라는 인물이 쓴 책인데요. 강철환은 제1교포로서 강철환의 할머니는 투칠한 그 공산혁명가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고집에 의해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북한으로 갔다고 합니다. 북한에 간 초기에는 일본에서 가져온 재산도 넉넉하게 있었고 또 북한에서도 인정받고 참 잘 평양에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마 이 책에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할아버지가 김정일을 비판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고가 됨으로 해서 그 가족이 어느 날 모두 하루 만에 요덕 수용소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강철환이 요덕 수용소에 갈 때 나이가 9살이었습니다. 요덕 수용소에서 10년간 지옥 같은 생활을 보낸 수용소 체험기를 쓴 책이 바로 수용소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강철환은 그 수용소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 걸려 죽고 그 요덕 수용소의 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용소라는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정한 지역이 모두 다 전체가 수용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조망으로 막아놓고 일반인들과는 생활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그 수용소의 10년간의 지옥 같은 생활을 묘사한 책이 바로 수용소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독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최고 지도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 온 가족이 재판도 없이 끌려가서 10년 동안 지옥 같은 생활을 한 강철환의 수용소의 노래를 보면서 저도 북한 동포를 자유해방시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한의 국민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환은 현재 강철환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의 모임과 북한 사람들의 자유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나의 목발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이 책은 지승호가 쓴 책인데요. 지승호는 현재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지승호는 북한의 두만강 근처에 있는 탄광마을인 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탄광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직맹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일성 사후에 시작된 고난의 행군은 거기 마을에도 닥쳐와서 굶주림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승호가 달리는 열차에서 석탄을 훔쳐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는데 그 어느 날 석탄을 훔치다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팔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마취제도 없이 수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팔과 다리를 잃어버린 그는 마을에서 꽃제비가 되어서 옥수수를 훔치는 꽃제비 대장 노릇을 하였다고 합니다. 온갖 죽을 고비를 마치고 탈북에 성공한 지승호는 그 뒤에 남한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함께 힘을 모아 그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우라는 북한 인권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제이섬의 얘기는 미국에도 널리 알려져서 부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강철함과 지성호만이 아니라 또 다른 탈북자들의 많은 탈북 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탈북자들은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달성하는데 가장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들은 탈북하는 과정에서 부모, 형제, 자식 간의 생이별을 하는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 북한이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서 마음껏 부모, 형제를 만나고 고향에도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통해서 제1의 이산가족이 발생하였다면 지금 북한의 1인 3대 세습 정권에 의해서 자유가 없는 지옥에서 탈출한 우리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지금 우리의 곁에 와 있습니다. 북한 정권과 손을 잡은 이 문재인 정권은 그들을 배신자 취급하고 그들에 대한 거전의 지원도 다 끊어버리고 북한 인권을 위한 탈북자들의 행동을 다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념전쟁에서 적군은 남한 내에 있는 좌파 세력만이 아닌 것이고 그 뒤에 그들을 지휘하고 있는 북한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은 언젠가 우리 통일이 되어야 하는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 복합적인 지도부를 교체하지 않고서는 자유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탈출한 우리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우리의 동지로서 맞아들이면서 그분들과 함께 언젠가는 북한 주민을 해방시킨 자유통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최태일의 책 속의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